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게 꿈나라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죠. 12시에 만나요가 아니에요. 내일 새벽 6시에 만나요. 하여튼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제가 브라보콘 하나 사주고 싶네. 저녁 맛있게 드셨을 테고 이제는 편안한 꿈나라 가기 전에 영상 시청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주 흥미롭고 아주 특이한 아주 괴상한 그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인데 이 젊은 친구가 참 보면은 난놈이야 난놈. 참 좋은 쪽으로 나는데 아주 나쁜 쪽으로 났어요. 이 루나 사태를 일으킨 권도영 그 테라폼 랩스 대표죠. 이 권 대표라는 젊은 친구가 이 1300억 그 규모의 자금을 은닉했다. 그런 조사 결과 나왔답니다. 야, 13억도 아니고 1억 3천도 아니고 1300억 원이요.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밝혀왔던 그 권 대표의 입장과 정반대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17일날 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죠. 여기 SEC에서 그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권 대표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스위스은행에서 한 1억 달러 1300억 이상의 현금을 인출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SEC에 따르니까 권 대표는 테라 생태계의 그 비트코인 1만 개를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그 콜드 월렛이라고 하죠. 그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는 그 오프라인의 가상자산 지갑이 있어. 그 콜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그 콜드 월렛에서 비트코인을 빼내가지고 스위스 은행을 통해 가지고 현금화했고 자금 중 일부를 법정 화폐로 인출하고 있다고 이제 전했습니다. 앞서서 권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작년 5월 초에 10만 원대 거래됐다가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작년 5월에 52조 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총액은 바닥을 찍었죠. 그 금융위에 따르니까 그 국내에서만 그 28만 명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어. 와, 28만 명 참 눈물 납니다. 관련해가지고 권 대표는 작년 6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에서 나는 UST를 위해서 자신감 있게 배팅하고 발언했다. 그 UST의 그 회복력과 제한한 가치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권 대표는 루나와 테라 사태로 자신도 자산을 대부분 잃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그는 검소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어서 루나 2.0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에 큰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하지만 SEC는 법원에 제출한 그 소장에 보니까 권 대표와 테라폼의 계략으로 최소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죠. 그 권 대표가 미국의 투자자들을 반복적으로 오도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현재 그 세르비아에 거주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검찰은 작년 9월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권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최근에는 세르비아의 권 대표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 그럽니다. 제가 일단 특수요원 보내가지고 잡아와야지 않나? 이런 친구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검찰도 빨리 특수경찰을 출동시켜가지고 이런 놈 잡아가지고 족치하죠. 지금 몇몇만 20만 명 이상이 지금 피해를 봤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요즘 또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그 받은 이자가 1조 5천억을 넘었다. 1조 5천억. 와, 1조 5천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1조 원 넘는 이자 장사와 관련해 가지고 적정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에 착수를 했어요. 이거 참 문제가 심한 거야. 왜 이자 장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증권사가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 증권사들은 잇따라서 이자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주목되는데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니까 29개 증권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신용거래융자 이자 수익이 1조 5,969억 원을 기록을 한 거예요. 삼성증권 2,591억, 2억 정도 되네요.
키움증권 2,368억, 미래에셋 2,236억, NH투자증권 1,911억, 한국투자증권 1,529억, KB증권 1,383억 원 이렇게 이자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벌어먹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개인들한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대출인데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기업 CP나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등의 그 기준금리를 책정한 뒤에 신용 프리미엄하고 업무 원가, 목표 이익률, 자본 비용 등의 가상금리를 더해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그 수준에 대해서 회사별 고유의 산정 방식, 경영 전략에 따른 결과다. 그런 입장을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하지만 새해 들어서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이제 불붙었는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니까 29개 증권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신용거래융자 이자 수익이 1조 5,969억이 달했다고 했죠. 시장금리는 정점을 찍고 새해 들어서 하락세인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오히려 오름세였어요. 그래서 이데일리 등 보니까 그 언론사에서 또 거꾸로 가는 이자율, 그 문제를 제기한 뒤, 금융위, 금감원은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 대상으로 해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도 시장금리가 내려가는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올린 이유, 가상금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그렇게 전환을 한 것 같아요. 전달했고요. 금감원은 이자율 현황 점검에 이어서 공시 강화도 본격 추진 중이에요. 내달까지 공시화면 개선, 서식 개정을 추진해가지고 계좌 개설 방식별 이자율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자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이자 비용 등 추가 안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달라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했는데 1분기 중에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이 상세히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 같은 당국의 점검 이후 잇따라 이자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14일 은행 또는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용융자 최고 구간 이자율을 9.9에서 9.5%로 해가지고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 업계 처음으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17일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용융자 이자율을 구간별로 0.1에서 0.4%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은 비대면 고객 10.2에서 9.8뿐만 아니라 지점과 은행 연계 그 계좌 고객 10.1에서 9.8%도 인하된다고 하죠. 이 결과 삼성증권 신용융자 이자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책정됐고 그 바뀐 금리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쫄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NH투자증권도 다음 주, KB도 이달 말에 각각 이자율 인하 등을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래에서도 마찬가지고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의 비용 구조 현황 등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그런 계산할 부분이 더 있는지 추가 대책도 모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적정하게 맞추는 것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자를 뜯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자를 뜯어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적당하게 받고 해도 되는데 너무나 뜯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마지막 방송은 이걸로써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죠. 뭐 삼성전자 증권 얘기를 주가 얘기를 마다 주장창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뭐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어쩔 것도 없어요. 뭐 악재라는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와야 돼. 여러분 오히려 악재 뉴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삼성은 나쁠 카드도 없습니다. 빨리 털어내고 이제 올라가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쫄지 마시고
천 회장과 함께 한번 꿋꿋하게 가보자고요. 손잡고 손에 손잡고 가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천 회장 가보는 거고, 뭐 단기적인 마인드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빨리 나가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접근도 하지 마시고 얼씬거리지도 마. 괜히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돈도 안 되는데 뭐 징익 딴다고 될 것도 아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